여러분, 서울 관악구 지하철 도보권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두 번이나 유찰되면서 감정가 대비 64%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떨어진 물건을 보면 사람들은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물이 낡았나? 공실이 많나? 임대가 안 되나? 하지만 이 물건은 조금 다릅니다. 2014년 사용 승인을 받은 준신급 건물이고 현재 지하부터 3층까지 총 11개 호실이 전부 임대 중입니다. 즉 공실 없이 임차인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임대보증금 구조를 잘 활용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현금이 남는 흐름이 나오는 물건입니다. 그럼 과연 이 물건이 왜 두 번이나 유찰됐고 실제 권리관계와 배당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물건의 기본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의 주인이 파산 신청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파산 신청한 경매 물건은 거의 전세 사기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관악구에 있으며 소재지는 신림동 1621-19번지입니다. 경매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이며 사건 번호는 2024타경 119,669입니다. 물건 종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8억 1,758만 7,9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이미 두 번 유찰되면서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64% 수준인 11억 6,325만 6천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억 1,633만원 준비하시면 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6월 16일 오전 10시입니다. 토지 면적은 137.42, 약 41.56평이고 건물 면적은 309.23이, 약 93.54평입니다. 사건 내용을 보면 채권자는 장으로 되어 있고 청구 금액은 약 7,875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물건의 건물 구조와 주변 환경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21-19번지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보면 대지 면적은 137.42, 약 41.56평이고 연면적은 299.852, 약 90.86평입니다. 건축 면적은 82.28이, 약 24.93평이며 건폐율은 59.88%, 용적률은 158.35%로 확인됩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착공일자는 2014년 7월 31일, 사용 승인일자는 2014년 12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축은 아니지만 2014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이라 일반적인 노후 다가구보다는 훨씬 준신급에 가까운 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층별 구조를 보면 지하 1층은 82.28이, 약 24.93평이고 1층은 72.29이, 약 21.87평, 2층도 72.29이, 약 21.87평, 3층은 72.99이, 약 22.08평입니다. 그리고 옥탑 1층에 계단실 10.08이, 약 3.05평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로는 보일러실 등 약 2.5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임대 구조는 지하 1층에 4개 호실, 1층에 3개 호실, 2층에 3개 호실, 3층에 1개 호실로 총 11개 호실이 임대 가능한 구조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승강기, 즉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 1층, 지상 3층 다가구이기 때문에 고급 주거 수요보다는 서울 관악구의 원룸, 소형 주거, 실속형 임대 수요를 보는 물건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주차 부분도 중요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주차는 자주식으로 확인되고 5개 주차 2대, 약 23위 규모로 보입니다. 즉 주차가 넉넉한 건물은 아닙니다. 총 11개 호실이 있는 건물인데 주차 가능 대수는 2대 수준이기 때문에 차량 보유 세입자보다는 지하철과 버스, 도보 생활권을 이용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 구조라고 봐야 합니다. 위치를 보면 이 물건은 관악세무서 인근에 있고 남서울중학교 남동측 근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전형적인 서울 주거지입니다. 도로 조건은 서측으로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진입은 가능한 편입니다. 교통을 보면 신림역까지는 지도상 약 691m, 도보 약 10분 정도로 확인되고 서원역까지도 약 797m, 도보 약 11분 정도로 확인됩니다. 이 정도면 서울 빌라 임대시장에서는 충분히 지하철 도보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 바로 앞 초역세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림역과 서원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이고 주변에 버스 정류장도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은 무난한 편입니다. 또한 주변에 관악세무서,
신사동 주민센터, 학교, 근린생활시설, 편의점, 식당가 등이 형성되어 있어 기본 생활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결국 이 물건은 화려한 신축 오피스텔 같은 상품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 관악구 안에서 지하철 도보권에 있고 2014년 사용 승인을 받은 다가구이며 11개 호실이 임대할 수 있다는 점에 더는 유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물건의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과 임차인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4년 12월 19일 설정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즉, 이 날짜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총 9건의 임차권 설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선순위 권리는 현재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낙찰로 경매가 종료되면 현재 등기부상 권리들은 모두 소멸되는 구조로 확인됩니다. 즉, 현재 자료상으로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원 조사 내용을 보면 이 물건의 임차인은 총 12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건물 구조를 보면 지하 4개 호실, 1층 3개 호실, 2층 3개 호실, 3층 1개 호실로 총 11개 호실을 임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조사한 임차인들의 전입일자를 하나씩 확인해보면 모든 임차인들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전입한 상태입니다. 즉, 현재 확인되는 자료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영상에 올려드린 표를 보시면 임차인들은 모두 배당 요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해서 모두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배당 예상표를 보면 이 임차인들 중 일부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명도 과정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에 올려드린 배당표와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물건의 금융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건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10.15 대책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 규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가 최대 40%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현재 최저 입찰가가 11억 6,325만 6천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4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약 4억 6,53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결국 나머지 60%인 약 6억 9,795만 원 정도는 자기 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계산은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일시적 2주택자로 취득하는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즉,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보고 일반 취득세율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이 물건을 적극 추천드리는 이유가 3층은 단독입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시고 이 물건의 3층에 거주하는 것도 매우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세금 감면의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있는 수치와 현상으로만 계산하겠습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을 보수적으로 약 3.5% 수준으로 계산하면 세금은 약 4,071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경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국민주택 채권도 매입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채권을 바로 할인 매도하기 때문에 채권 원금을 그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할인 부담금과 등기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 할인 부담금과 등기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 법무사 비용은 약 100만 원, 기타 비용은 약 300만 원 정도로 보수적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결국 전체 흐름을 정리해보면 최저 입찰가 기준 약 11억 6,325만 원, 낙찰, 대출 약 4억 6,530만 원, 자기자본 약 6억 9,795만 원, 취득세 등 세금 약 4,071만 원, 법무사 비용 약 100만 원, 채권 할인 및 기타 비용 약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준비해야 할 총 자기자본은 약 7억 4,267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 대출금과 자기자본을 모두 합하면 포함해서 12억 796만 9,960원 정도입니다. 물론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개인의 신용도와 기존 주택 보유 상황, 금융기관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거래 은행과 직접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투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 대출금 약 4억 6,530만 원에 연 4% 이자를 적용해 보면 1년에 약 1,861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월로 나누면 매달 약 155만 원 정도의 은행 금융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기 자본 역시 그냥 공짜 돈이 아닙니다. 만약 이 돈을 은행이나 금융권에 넣어 두었다면 이자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본 역시 기회비용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약 7억 4,267만 원에도 동일하게 연 4% 기준을 적용해 보면 1년에 약 2,970만 원 정도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월로 나누면 약 247만 원 정도가 됩니다. 결국 이 물건은 은행이자 약 월 155만 원, 자기자본 기회비용 약 월 247만 원으로 계산되며 전체 금융비용은 매달 약 402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증금을 기준으로 수익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물건의 전체 임차인 보증금 합계는 16억 6,792만 5천 원입니다. 앞에서 계산한 은행 대출금은 4억 6,530만 2,400원이고 세금과 채권 할인, 법무사 비용, 기타 비용까지 포함한 자기자본은 7억 4,266만 7,560원입니다. 은행 대출금과 자기자본을 모두 합한 실제 전체 투자금은 12억 796만 9,960원입니다. 여기서 임차인 보증금으로 가장 먼저 은행 대출금 4억 6,530만 2,400원을 상환하면 은행 이자는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보증금으로 자기자본 7억 4,266만 7,560원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행 대출금과 자기자본을 전부 회수하고도 남는 금액은 4억 5,995만 5,040원입니다. 이 남은 금액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연 4%로 예치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약 1,839만 8,201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이것을 한 달로 나누면 매월 약 153만 3,183원의 금융수익이 발생합니다. 즉, 이 물건은 현재 보증금 구조만 기준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은행 대출을 먼저 정리하고 투자한 자기자본까지 모두 회수한 뒤에도 약 4억 5,995만 원이 남고 이 남은 돈에서 매달 약 153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구조를 보면 은행 대출금과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도 자신의 계좌에 4억 6천만 원이란 돈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그 돈의 이자로 매달 153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유하신 주택을 매각하고 일시적 2주택자가 3층에 전입하셔서 거주하신다면 수익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후 매각 시 세금에서 많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물건을 3년 정도 보유한 뒤 현재 감정금액 수준으로 매각한다고 가정하고 매각 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물건의 감정금액은 18억 1,758만 7,900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산한 은행 대출금과 자기자본을 모두 합한 전체 투자금은 12억 796만 9,960원입니다. 따라서 감정금액 18억 1,758만 7,900원에서 전체 투자금 12억 796만 9,960원을 빼면 단순 양도차익은 6억 961만 7,940원이 됩니다. 여기서 3년 보유 기준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하면 약 3,657만 7,076원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면 최종 과세표준은 약 5억 7,054만 864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은 현재 양도소득세율 기준으로 42% 구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5억 7,054만 864원에 42%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 3,540만 원을 빼면 양도소득세는 약 2억 422만 7,163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약 2,042만 2,716원을 더하면 최종 세금은 약 2억 2,464만 9,879원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단순 양도차익 6억 961만 7,940원에서 세금 약 2억 2,464만 9,879원을 제외하면 최종 세후 순수익은 약 3억 8,496만 8,061원이 됩니다. 즉, 이 물건은 현재 최저가 수준에서 낙찰받고 3년 뒤 현재 감정금액 수준으로만 매각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세금까지 모두 제외한 뒤 약 3억 8,500만 원 정도의 세후 수익이 남는 구조로 계산됩니다. 물론 실제 세금은 보유주택수, 거주 여부, 종전주택 처분 시기,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입찰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자료와 보수적인 계산 기준으로 보면 이 물건은 보증금 구조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보유기간 동안 금융수익을 만들고 마지막 매각 단계에서도 세후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초보자가 서류만 대충 보고 들어갈 물건은 아닙니다. 임차인 숫자도 많고 배당 구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명도 과정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말소기준권리, 임차인 전입일, 배당 요구, 보증금 흐름, 그리고 매각 수익까지 순서대로 뜯어보면 왜 이런 물건을 끝까지 분석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물건을 실제로 검토하고 계신 분이나 혼자 권리 분석과 수익 계산을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실전경매연구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일반 영상에서 다 설명하지 못하는 배당표 해석, 권리 분석 핵심, 대출 흐름,
세금 계산, 명도 포인트까지 더 깊이 있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는 몇 푼 아끼려다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수업료를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물건은 반드시 공부하시고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돈이 되는 구조와 조심해야 할 함정을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